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 Нел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йдем тему «Информация». 네, 오늘은 제식과 정보 단원을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요즘 인터넷으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제가 보통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정보를 검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 어휘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관계된 기본 어휘는 첫 번째로 사이트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두 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네, 이 사이트하고 홈페이지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컴퓨터상의 장소, 이것을 사이트 혹은 홈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이트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또 사이트에 들어가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접속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트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하는 일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검색이죠. 이 검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 이런 것을 검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뒤에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검색하다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정보, 우리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정보들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4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파일, 그리고 동영상, PPT, 이미지 이런 정보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파일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네, 컴퓨터로 작성한 글, 즉 문서 자료를 파일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파일은 영어에서 온 거니까요. 여러분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은 비디오 형태로 된 자료를 동영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형태의 자료를 동영상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PPT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나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자료를 PPT 자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자료가 있는데요. 이미지 자료는 사진 자료를 얘기합니다. 네, 이런 자료의 형태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하는 일 중에 또 우리가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운을 받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사이트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쓴 글을 그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것을 글을 올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반대는 다운받다인데요. 다운로드하다에서 온 말인데요. 그래서 글을 내려받다라고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올리다의 반대가 되겠죠? 올리다의 반대로 내려받을 수도 있죠.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올린 정보를,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 내려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다가 있는데요. 이 2가지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댓글을 달다는 사이트나 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글에 대한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은 다른 말로는 답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는 글, 답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나 정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올릴 때 댓글, 답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 그 밑에 이런 형태로 달려있는 글을 우리가 댓글 혹은 답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밑에 붙기 때문에 달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댓글을 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터넷 실명제, 이것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중독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중독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되다라는 동사를 붙여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댓글 그리고 덧글이라는 답글이라는 이제 어휘를 공부했는데요. 이 댓글과 답글을 달 때 누가 달았는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욕을 쓰거나 아니면 나쁜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댓글이나 답글을 달 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쓰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을 바로 인터넷 실명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진짜 자기 이름으로 글을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이것을 인터넷 실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편리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또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Повторим еще раз несколько выраж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тернета. И первое выражение у нас это «тэккырыль тальда».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оставлять комментарии.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Нега сымкыре тарын сарами тэккырыль тарайо». То есть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под написанным мною какой-то другой человек оставляет комментарий.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ее выражение, и это у нас «пайрыль патта», то есть «получать файл». И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지난번에 찍은 사진을 친구가 컴퓨터로 보내줘서 파일을 받았어요». Я получил файл с фотографиями, которые был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ны в прошлый раз и которые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другом.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но выражение. «Кырыль олида». Это обозначает писать куда-то, например, в блог. И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요. То есть, если написать что-то в интернет, то есть имеется в виду, например, в блог, то многие люди могут это прочитать. Итак,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у нас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 это тага бумен, которая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если продолжать что-то там делать, то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то, что указывается,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배선생님.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면 잘하게 될 거예요. 여기 다가 보면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가 보면은 앞에 일을 계속하면 뒤에 변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가 보면 다음에는 변화를 의미하는 문법이 같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 되다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개 되다는 동사에 붙어서 동사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두 번째 예문은 대화문인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살이 쪄서 걱정이야. 네, 날마다 1시간씩 운동을 하다 보면 날씬해질 거야. 여기도 다가 보면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다가 보면은 가를 생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의미하는 문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것을 계속하면 뒤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문법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도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문법이 같이 사용되었는데요. 여기 어와 지다가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형용사에 어와 지다를 붙여서 이 형용사의 변화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가 보면은 형용사의 어와 지다 그리고 동사에 개 되다를 붙인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문법과 항상 자주 사용됩니다. 네,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Эта форма обычно прибавляется к глаголам, то есть если продолжать что-то делать, то тогда что-то случится. И в конце обычно вторая часть предложения, она имеет ил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или глагол. Если она имеет глагол, то, как правило, в норме этот глагол употребляется с окончанием «ге», то есть что-то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сделано.
Если в конц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то тогда это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имеет окончание, как правило, «о아지다», которое указывает на изменение состояния.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문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동사를 가지고 다가보면을 사용해서 변화를 의미하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어려운 책이지만 읽다가 보면 이해하게 돼.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здесь, хоть это и сложная книга, но если ты будешь продолжать ее читать, то тогда ты поймешь ее. 네,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쓰다, 연습하다, 먹다, 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문을 만들어 보셨나요?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쓰다입니다. 새 핸드폰을 쓰다가 보면 익숙해질 거야. 역시 익숙해지다, 어아지다가 사용됐죠?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если ты будешь продолжать пользоваться новым телефоном,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то ты привыкнешь к нему.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 конц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с окончанием, конечно, «о지다». 네, 이제 두 번째 예문입니다. 연습하다인데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다가 보면 잘하게 돼요. 뒤에는 게 되다가 사용됐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здесь вначале хоть и трудно, но если ты будешь продолжать упражняться, то тогда у тебя все получится.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먹다라는 동사인데요. 먹다가 보면 그 맛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역시 뒤에 게 되다가 사용되고 있죠?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это у нас означает, что если ты будешь продолжать есть какую-то пищу, то тогда ты полюбишь этот вкус.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살다라는 동사인데요. 한국에서 살다가 보면 한국 문화를 알게 돼요. 역시 게 되다를 사용해서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если ты будешь продолжать жить в Корее, то ты поймешь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이죠. 자, 있는 대로인데요. 선생님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Итак, «ын는 대로» передает значение согласно какому-то действию, по кому, по чему-то. И так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배순서님.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네, 여기 는 대로가 사용되었는데요. 는 대로가 사용된 것은 현재 동사와 대로를 붙였기 때문에 는 대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는 대로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해보세요인데요. 이 말이 무엇과 똑같은가요? 자신의 생각.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것을 말로 해보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는 대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은 대화문이니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시간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한 대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은 대로가 사용된 것은 동사의 과거형과 대로를 붙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과 같이 하자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계획한 시간, 우리가 예전에 계획을 할 때 생각했던 시간과 진행하는 시간을 똑같이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똑같이 진행을 합시다. 일을 합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또 예문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Тырын 대로 대답하세요.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как вот вы слышали, вот в такой же форме и отвечайте. 네, 이제 시키다, 느끼다,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있는 대로의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들어 보셨나요?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키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동사의 현재형과 대로가 붙어서 는 대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Здесь у нас смысл такой, что вот как тебя заставили, в какой форме, так и надо делать. Так было бы хорошо делать. И здесь к глаголу шкида окончание в причастие в настоящем времени.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느끼다라는 동사죠. 느끼는 대로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느끼는 것과 똑같이 표현을 해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это у нас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вот как ты чувствуешь, так и выражай.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건데요.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네, 알다라는 동사는 리을 불규칙이죠. 그래서 뒤에 니은을 만났을 때 이 리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это у нас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что как знаешь, так и говори. То есть, что знаешь, то и говори. И здесь глаголу альда при присоединении н в буква риэль выпадает. 네, 문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함께 말하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형과 동생이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의 말하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언인데요. 형이 동생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사용하면 익숙해질 것이다. 네, 무엇을 계속 사용하면 익숙해질까요?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블로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블로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곳을 블로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로그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이 있어서 이 설명대로 하면 된다. 이런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 컴퓨터를 잘하네. 부러워. 별로 어렵지 않아.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난 잘 모르겠어. 그건 뭐야? 이건 블로그라고 하는 거야.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아니야. 별로 어렵지 않아.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대로 하면 되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 내용을 보면서 같이 내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 컴퓨터를 잘하네. 부러워. 자, 이 얘기를 보면 동생은 컴퓨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아.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네, 다가보면이 사용됐죠? 오늘 배우셨는데요. 다가보면은 어떤 것을 계속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하면 예상되는 결과는 뭔가요? 익숙해지는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죠. 이건 예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을 거야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보면 다음에는 을 것이다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다음에 동생을 보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그건 뭐야? 지금 형이 하고 있는 컴퓨터 그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블로그라고 하는 거야. 우리 라고 하다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라고 하다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부른다 라는 의미로 쓰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라고 부르는 그런 홈페이지다 라는 설명이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역시 이 블로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입니다.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아니야, 별로 어렵지 않아.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대로 하면 되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설명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로 하다를 공부했는데요. 이 설명대로 하다라는 것은 설명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하면 된다. 설명과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화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형, 컴퓨터를 잘하네. 부러워. 별로 어렵지 않아.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난 잘 모르겠어. 그건 뭐야? 이건 블로그라고 하는 거야.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아니야. 별로 어렵지 않아.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대로 하면 되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네, 이번에는 대화문 상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이야기지만 좀 다른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같이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언니의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잘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배우다가 보면 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채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채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채팅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채팅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순서가 있기 때문에 사용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동생과 언니의 대화인데요. 언니가 조언을 하는 상황이므로 여러분이 언니의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컴퓨터를 잘하네. 부러워. 난 잘 모르겠어. 그건 뭐야?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생입니다. 언니, 컴퓨터를 잘하네. 부러워. 자, 이제 언니가 컴퓨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 배우다가 보면 금방 잘하게 될 거야. 네, 역시 다가보면이 사용됐고 뒤에는 예상하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면, 계속 하면 예상되는 결과는 잘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게 되다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변화를 표현할 때는 게 되다를 사용하죠. 잘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생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 그건 뭐야? 이건 채팅이라고 하는 거야. 네, 이라고 하다가 사용됐는데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가 사용된 것이죠. 채팅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 나와 있죠. 인터넷으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채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채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라고 하다를 사용한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아니야, 별로 어렵지 않아. 사용 순서가 있으니까 사용 순서대로 하면 돼. 순서대로 하다, 순서하고 똑같이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하기 연습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190. И у нас текст про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ые в области владения компьютерам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тернетом. Итак, маркетингов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али, что степень владения компьютерами в Корее и степен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тернетом в Корее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ее место. Итак,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ы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маркет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ей A.S. Nielsen, проведенными в 2006 или 2007 году, показали, что Корея по степени владения компьютерами и в корейских семьях, и по степен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тернетом занимает в мире 세계 1위, то есть занимает в мире первое место. Свыше 80% корейцев в неделю выходит более чем один раз в интернет. И степень владения компьютеров составляет 88%.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88% от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меет компьютера.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здесь степень, это она выражена вот этим юль, поюль. Слогом. Итак, дальше посмотрим. В первую пятерку стран вместе с Кореей, то есть вслед за Кореей, по степен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тернета входят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Нидерланды 66%, Австралия 65%,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60%, Гонконг и США по 59%. Вот в таком порядке. Значит, а по степен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ладения, то есть компьютеров, после Кореи занимает второе место, это Гонконг 84%, затем Тайвань 81%, Сингапур и США 77% на каждого,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75% стоят после Кореи. Значит, возраст по степен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тернета, возраст вот этих вот людей,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интернет, в таких странах, как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ах, как Корея, Гонконг, Тайвань, в основном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людей – это в основном молодежь в возрасте от 10 до 30 лет.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10대 – это от 10 до 19 лет, а 20대 – это от 20 до 29 лет. 네, 오늘은 컴퓨터 수업에 대해서 안내하는 안내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내글입니다. 안내하는 글이죠. 그래서 안내하는 글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내글의 특징은 아주 쉬운 내용으로 써야 되고요. 간단하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써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적인 정보를 줘야 됩니다. 틀린 정보를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컴퓨터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쓰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먼저 수업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언제 이 수업을 하는지 수업 시간에 대해서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수업 대상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한번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수업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 수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수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대한 안내를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간은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2달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간이 나와 있죠? 2달 동안. 네, 근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2달 동안 열심히 배우다가 보면 인터넷 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터넷 박사라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 박사라는 것은
실제로는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인터넷 박사 이렇게 얘기하면 인터넷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데요. 뭐 컴퓨터 박사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컴퓨터 박사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듣나요? 일반인들이 듣습니다. 일반인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 그러면 일반인의 반대는 뭘까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에 반대되는 보통 사람은 일반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도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초보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초보자는 컴퓨터를 새로 시작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초보자와 일반인과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과 초보자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이 수업을 들으려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면 인터넷 초보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면 이런 조건이 붙죠. 가르치는 대로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쓰기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информация.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формы тага, помен, выражающие продолжение действия, и форму ын, нын, деро, выражающее значение согласно чему-то.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정보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친, 여친처럼 이렇게 말을 줄여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의 영향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줄여서 사용합니다. 혹시 카자흐스탄도 그런가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줄인 말을 많이 사용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 정말 좋은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